거 포장해서 갈게요. 네. 네, 여기 갈때 먼저 알려주셨고요. 손에 뽑아주시면 되세요. 오늘 리뷰할 책입니다. 생각의 비밀, 김승호 회장님의 책이에요. 아침을 못 먹고 나왔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간식을 좀 사왔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영상을 안 찍으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이 스타벅스 물티슈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비싸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밥값 하려면 영상을 또 열심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생각의 비밀이란 책인데 저자는 김승호 회장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이웃분들이 너무 좋은 책이라고 극찬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책 중에 하나를 오늘 좀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그 좋았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저자 김승호 회장에 대한 양력에 대해서 저자 소개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습관, 부자들의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자들의 좋은 특징 8가지 정도를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생각의 비밀, 김밥 파는 CEO. 김밥 파는 CEO,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거,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김밥 파는 것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차츰차츰 하나씩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 우선 김밥 파는 CEO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고 실제로 이 책도 한 권 썼습니다. 이 제목으로 된 책을 쓴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자의 탄생을 말하다 라고 돼 있고 매일 100번을 쓰고 100번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쓰고 외치라라는 형식으로 여기에 부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자 양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은이 김승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유 및 투자 중인 기업의 총 매출이 연간 3,500억 원이랍니다. 여러분들 3,500억 원이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요식업, 그러니까 음식 사업을 해가지고 연간 매출 3,500억 원을 가져간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자료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개인 재산은 약 4천억 원에 달하고 부채가 제로입니다. 부채가 제로인 자산가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각종 강연을 통해 한국 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는 국내 최초의 CEO 메이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EO들을 가리키는 CEO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현재 한국에 150억 원, 미국 뉴욕에 4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스노우폭스라는 그랩앤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 도시락을 파는 카페테리아 같은 어떤 도시락을 포장을 해가지고 바로 집어가지고 나갈 수 있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사실 이런 가게가 한국에는 몇몇 있기는 합니다. 도시락을 이렇게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한데 미국에는 이런 게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흥행을 하고 성공을 해가지고 한국에도 이렇게 저변을 확대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의 목표는 뭐냐면 연간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내 포브스에 선정 400대 부자 진입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인 중에 가장 성공한 사업가 10인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현재 짐킴 홀딩스 회장, 한국 상장기업 우노행 컴퍼니의 최대 주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중견기업협회 회장, 중앙대학교 외식산업 아카데미의 교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이력서나 이렇게 사람들 레퍼런스 보면은 몇 년에 뭐 했고, 몇 년에 뭐 했고, 몇 년에 뭐 했다 이런 달성 내역을 얘기한 게 있는데 이 책에서도 일부분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1987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 그때 건너가가지고 흑인 동네 식품점을 시작으로 이불가게, 한국 식품점, 뭐 지역 신문사, 컴퓨터 뭐 조립, 주식 선물 거래소, 유기농 식품점 정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네요. 이런 것들을 운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07년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네요. 20년이 지나가지고 직원 14명 그리고 연 매출 180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중국 및 유럽에 진출했고 2014년에는 호주에 진출했고 2015년에는 한국을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현재를 2015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24개 주에 진출해 있고 진출 국가는 총 11개, 총 매장은 1215개, 관련 임직원 4천여 명, 매출은 연간 3천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자기 경영 노트, 김밥 파는 CEO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이면은 확실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비즈니스 이력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성공은 습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좀 이 부분은 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근데 습관이라고 함은 자기도 모르게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로 현재 자신의 모습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쁜 습관인지 좋은 습관인지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김승호 회장은 부자들의 좋은 습관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습관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승호 회장이 사무실에 걸어놓은 액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액자에다가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라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액자를 걸어놨다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위에 아래 조그맣게 여기에서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도 시작됐다. 그래서 나는 제일 큰 도시락 회사를 가질 거지만 향후에 또 더 큰 도시락 회사들도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함축적인 이런 글귀를 적어 놓은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말은 소리가 되어 입으로 나오는 순간 힘을 가진다. 소리가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규정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내 귀에 내 말이 들리는 순간 그 말은 힘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입 밖으로 나온 언어의 힘,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김승호 회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가진 힘을 매번 증폭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글로 써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본인의 목표를 글로 써가지고 어딘가에 적어놓거나 붙여놓으시나요? 본인은 그 목표를 글로 이렇게 적어놓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그에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포스터를 제작해서 걸어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개인적인 새로운 목표나 회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래요. 나는 매번 실제로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목표를 달성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것이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김승호 회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미국에 아주 큰 사옥이 하나 있는데 그 사옥을 갖게 된 배경과 시작도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그 사옥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남의 것이었겠죠. 그걸 바라보면서 저거를 꼭 내 걸로 만들 거야. 미래에 저 건물은 나의 본사가 될 거야 라고 본인 스스로 계속 외치면서 그걸 되뇌었대요. 그리고 그거를 글로 써가지고 붙여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호 회장은 이 생각들, 본인이 글로 써놓은 것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습관적으로 자기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떤 이메일 계정이나 패스워드 같은 거에 비밀번호를 본인의 목표로 정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나는 얼마 전까지 내 이메일의 암호를 300개 매장의 주간 매출 100만 불이라고 해놨대요.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 암호가 들어갈 줄 모르겠는데 이 암호를 매일매일 자기가 로그인하면서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그 목표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몇 번은 매일 그 말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그 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목표는 이미 달성을 했고 지금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이 이메일 암호를 설정해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계속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해서 자주 물어보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목표를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 머릿속에 지속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목표를 글로 적고
이렇게 상세화해가지고 붙여놓고 이메일 암호를 그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동기부여받고 계속 각인되는 이런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본인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목표의 힘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꾸준히 이 말을 계속해야 되는지 나는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뭐 이런 성공을 거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리고 저와 평생을 같이 할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책을 봤더니 목표를 가시화하고 구체화하고 눈에 계속 보이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를 얻은 게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를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바로 실천이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거를 좀 보긴 하는데 저도 사실 그럴 때는 가끔 가슴속에 조금 답답함을 느끼곤 하거든요. 이 부분이 분명히 허황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또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배경에 흔히 백이라고 불리는 부모의 자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오너의 2세, 3세 금수저들은 제외한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대부분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게 놀랍도록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토머스 콜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부자가 되는 습관에 이를 조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습관은 독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독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독서한 거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독서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려 88% 이상이 하루에 30분 이상의 독서를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2%만이 독서를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88%와 2%입니다. 장거리 비행 시에 일반석 승객들은 대부분 영화를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석 승객들은 일을 하거나 두툼한 책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즉 앉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비춰지잖아요. 영자로 된 신문을 막 읽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책을 딱 들고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 모습들이 가끔 저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변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리가 분명히 넓고 쾌적하고 원활하기 때문에 책을 읽기도 좀 쉽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뒤쪽 좁은 좌석들은 아무래도 책을 읽고 막 이렇게 하기가 쉽지도 않고 옆 사람들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책에서는 부자들은 정말 많은 비율로 독서를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지근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항상 책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까운 거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가방, 그리고 사무실의 책상, 침대 옆에, 자동차 등 어디에도 책이 흔하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가방에 항상 넣어서 다녀요. 그리고 출퇴근할 때 손에 아예 그렇게 딱 책을 쥐고 출근을 해버리면 손에 핸드폰을 못 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기사나 시시콜콜한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을 아껴 가지고 출퇴근하는 시간 30분, 40분간 매일매일 저는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하지 않으면 직장인들은 책을 볼 시간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쉽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간혹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나면 문득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대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어떤 지식을 얻었는데 이건 내가 또 몰랐던 거였어요. 내가 지금 책을 읽음으로써 한 단계 스텝업 하긴 했지만은 이 책을 쓴 사람은 또 얼마나 똑똑할까? 그리고 이 책을 나보다 더 먼저 읽은 사람들은 더 빨리 지식을 습득하고 더 많은 생각을 했을까? 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두려움이 몰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 세상에 얼마나 고수들이 많은가 하는 자각에 대한 공포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배우기를 멈출 수가 없다. 책이 손에서 떠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86%가 평생 교육의 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습관이 있네요. 매일 할 일을 적는 것도 81% 대 9%.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부자들이고요. 뒤에가 약간 가난한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일을 적는 것. 저도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오늘의 할 일을 이렇게 리스트를 쭉 적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책뿐만이 아니고 다른 책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우선 쭉 적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쭉 적은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앞으로 빼고, 그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일을 뒤로 빼가면서 오늘의 할 일을 오전 중에 다 끝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할 일을 적는 것도 9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이하게도 일주일에 4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도 74% 대 1%로 절대적인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을 하시나요? 저도 사실 그렇게 운동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핑계가 맞고요. 전날은 뭘 했고, 야근을 했고, 회식을 했고,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다음날은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이런 게 저의 주 핑계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운동을 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꼭 운동을 나가요. 그래서 많이 하면 2번.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도 80% 대 12%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목표 자체를 기록해 놓는 그런 비율이 있잖아요. 적어 놓는 비율. 그것도 67% 대 17%로 4배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을 증명하는 기상 시간을 보게 되면 출근 3시간 전에 일어나는 비율도 3.5배 이상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 정도에 일어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업무 시작은 9시부터 하고 있지만은 회사는 7시 반까지 도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독서를 한다거나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내요. 그리고 아침에 1시간 정도 미리 또 와가지고 오늘 해야 할 업무들, 해야 할 일들 같은 것들을 리스트로 쭉 적고 업무 준비하고 이러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아니면은 딱 업무 시작하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날 일을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했는가를 돌이켜보면은 그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런 평소 습관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성공의 기본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자들은 단지 운만으로 이렇게 성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절대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생각의 비밀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김승호 회장의 저자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한인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한 사업가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들의 습관, 본인들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김승호 회장은 실제로 본인이 목표로 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활용을 했는지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내가 목표를 했던 거에 대해서 가시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선 글로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에게 동기부여하고 각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액자 또는 포스터로 만들어 가지고 어딘가 정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의 하나로는 본인이 매일매일 무의식적으로 접속하게 되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비밀번호를 그걸로 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치면서 매번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공한 부자들의 좋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만큼의 독서를 하는지, 일주일에 몇 번의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침에 몇 시간 일찍 기상을 해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 거고요. 성공한 사업가들의 8가지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더 다른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